사만의 한 축이었던 진안. 이곳에는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수많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부족 국가였던 서라벌. 찬란했던 문화를 간직했던 공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라벌은 6개의 마을로 구성된 연맹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돌산 고어촌에서 혁거세를 추대하여 신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정 주변에는 육부전과 오릉 등 초기 서라벌의 공간이 있습니다. 경주의 역사는 나정에서 시작되어 확장됩니다. 나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가서 살펴보니 말은 사라지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발굴한 결과 여러 시기에 걸쳐 구조물이 세워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육부전은 후대에 세워진 사당이며 육촌장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 동쪽에는 혁거세의 왕후였던 아령의 탄생 신화가 있는 아령정이 있습니다. 5년봉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노구가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그러나 혁거세와 아령의 치세가 비극으로 끝난 듯한 기록도 보입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래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왕후도 죽었다고 한다. 국인들이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내쫓아 못하게 하므로 오체를 오릉에 각각 장사 지내고 5개의 몸체를 각각 5개의 릉으로 장사 지냈다는 공간이 오늘날의 오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위패는 남측의 숭덕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정 일대는 나정, 아령정, 오릉, 일성왕릉 등 박혁거세와 그 후손들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기 무렵부터 서라벌의 중심은 월성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구획별로 군집된 형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장된 형태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신라는 궁궐을 월성 밖으로 확장합니다. 계림 북쪽으로 대규모 건물지가 확인됩니다. 첨성대가 현재까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자리에는 남쪽 궁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 시기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성의 중심부와 북궁을 이어주는 중심대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교촌마을이 있는 공간은 요석궁이라는 별도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요석궁 앞남측 하천에는 월정교와 문천교, 남궁 추정지 앞에는 일정교의 주춧돌이 현재에도 남아있는데 문천교와 요석궁은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는 공간이며 월정교는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인왕사지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다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신라왕경의 이야기는 지하 속으로 감춰졌습니다. 경주양교와 최씨고택이 조선시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일대에 마을이 생기면서 교동마을이라는 지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월성의 외곽에는 넓은 공간에 펼쳐진 고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조성되면 작은 무덤들이 군집하여 연달아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씨의 후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고분들은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뚝샘지구에서 발굴된 유물들 또한 지도층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감묘, 적성목건묘 등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갑주와 말갑옷 등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대릉원 남쪽 지역인 미추왕릉에서 상감유리 구슬이 계림로 보수 중 발견된 고분에서 보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상감유리 구슬은 유리로 제작하기 전에 재료를 넣어 모양을 만드는 형태로 동자바의 양식과 흡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계림로 보검은 트라키아 양식의 문양, 보르보의 지방의 보검, 키질 석굴의 보검과 흡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안과 초원을 통해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신라의 금관들은 대릉원에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릉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금관뿐 아니라 수많은 특징적인 유물들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천마도는 발굴 당시 변질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기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수습되었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초원 문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키타이의 사르마트 금관, 흉노의 세장식 금관, 선비의 보요관, 서봉총 금관에는 나무, 사슴, 새의 아이콘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릉원 지역은 불교의 도입과 함께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확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서라벌의 시가지 확장으로 신라의 왕릉들은 점차 외곽에 입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서측 강기슭에 있었던 시가지가 확장되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월성 서북 쪽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구획하게 됩니다. 시가지가 궁성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 황룡사가 있습니다. 원래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했다가 사찰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중심축으로 하며 정문에는 큰 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나의 지구 중심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가지가 더욱 확장된 이후에도 적용되어 수많은 절의 탑들이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관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사찰은 지구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궁성을 직접 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월성에서 확장되어 만월성이 된 궁성 주변으로 사찰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시민들의 모임 공간으로서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깊은 신앙을 위한 불국토를 염원하는 의식은 남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삶의 공간이었던 도시의 사찰과는 달리 남산은 죽음의 공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불상이 조성되었고 내세의 삶을 위한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통일 이후의 서라벌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신라의 전성시대의 서울란 호수가 17만 8,936호, 1,360방이여 주위가 50올이었다. 흔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호수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한 호의 5인 가구로 가정시 89만 4,680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숫자가 경주시에서 나오기가 힘들며 호수가 아닌 인구수가 17만 8,936명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시 세계에서도 규모가 컸다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도시가 차이는 있지만 서라벌의 시가지 규모는 세계의 도시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지역과의 무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경주의 현재 모습에도 과거 시가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가 있는 공간에도 농경지가 되어 있는 공간에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의 평균 크기가 작다고 가정할 때 시가지의 최대 범위입니다. 왕릉의 범위에서도 도시의 확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가 확장되자 대릉에서 추가 릉의 조성을 중단하고 서학동 고분군, 진평왕릉, 선덕여왕릉의 사례처럼 점차 외곽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하대에는 더 먼 외곽에서 조성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상에는 인구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수가 거주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건물의 개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만큼은 어느 정도 개연성을 주고 있으며 다른 세계 도시와 견줄 만한 국제 상업도시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에 거대했던 도시는 유지되기 힘들었습니다. 과도한 집중은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서라벌은 각종 천재지변과 기근, 홍수에 시달려야 했고 강한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괌이라는 농경지의 부족을 겪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왕의 찬탈 세력이
서라벌이 아닌 지방의 세력가에 의존하여 권력을 잡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호족 세력들이 독립을 선포했고 수도권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었던 신라는 영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워지자 고려에게 귀순하기로 하며 천년의 도시 역사는 끝나고 월성 북쪽에 성이 건설되면서 고대 서라벌의 자취는 땅속에 잠들었습니다.